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을 테고, 사실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 투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도 백날 제가 떠들어도 아, 소용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관점들이 다 달라요. 오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점심 때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400선이 붕괴가 되고 원달러의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면서 시장 전체가 거의 뭐 아작이 났죠. 이 정도면 사실상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회피 심리가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촉발이 되면서 코스피가 2,500대에서 그 당시에 2,000선 근처까지 계속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을 했고, 2천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본인들 관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무료 커뮤니티 입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와중에도 누구는 정말 슬픔에 잠겨서 스트레스 받고 울고, 또 누구는 뭐 행복한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슬픔에 가득 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그 손실이 너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예, 뭐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 딱 보면 추세를 보면 아예 지금 뭐 전 세계 주요 수출국을 다시 겨냥을 해서 리메이크한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자세한 그 내용들을 커뮤니티에서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했으니까 커뮤니티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하시고 또 궁금한 점 서로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 신청은 예, 채널 정보 보기에 링크 주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그 알려드렸던 안내드렸던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잠깐 이제 성과들을 말씀을 드리면 3빌리언 무려 130% 정도 상승을 했고, 이것도 조작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아스테라시스였나요? 그렇죠? 아스테라시스도 폭등 흐름을 보였고, 이런 사례가 2024년에도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도 지금 스타트가 좋습니다. 저희 윤철중 TV 커뮤니티에서 안내해드린 종목들의 어, 10개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70% 이상이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원칙과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을 했고, 그 과정과 결과가 매일매일 증명되고 쌓이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 해외 투자, 아주 여러 가지 시각을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있고 2025년도에는 이런 시각을 넓히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머물러 있으신 분들의 자산 증대 갭차가 엄청나게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2024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한 섹터에 목매지 말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한 종목, 한 분야, 예? 어떤 한 듣고 싶은 그 보고 싶은 그런 방송, 그런 것만 보고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전략도 아니에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는 유연하게 때로는 태세 전환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투자입니다. 종목별로 부침이 있을 때 다른 투자처를 찾거나 분산과 현금 확보를 병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팩트는 저희 지금 커뮤니티와 아카데미에서 계속 강조해온 투자 원칙들이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또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11월 달 안내드리고, 그리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검색 다 가능해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쵸? 오늘 또 좋은 흐름, 로봇 쪽이 좀 괜찮은 흐름을 또 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성과들이. 주식 투자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만 잘 이어간다면 이런 부분. 그런데도 아직도 이 어느 한 섹터만 집착을 해서 다른 건 관심 없다. 이 테마만 평생 간다 하면서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멍청한 투자로 자산을 불리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런 현실을 부정을 하고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도 돌다리만 두드리면서 한 섹터에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 제대로 된 정보나 데이터를 다 무시하고 한번 크게 먹어보자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갇히신 분들 그런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이런 투자 태도는 다만 이제 결국 본인 손해만 볼 뿐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훨씬 나은 투자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커뮤니티 입장이나 뭐 라이브 방송 시청, 아카데미 뭐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 정보를 교류를 하고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뚜렷한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산이 증대되고 수익 기회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단기 테마부터 중장기 성장주까지 국내 해외 이슈를 가리지 않고 뭐 실적, 전망, 연결 고리 해외와 국내 재무제표는 기본이죠. 수급의 흐름 여러 가지 이 기업에 대한 부분 기술적인 분석 다양한 면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라이브나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컨텐츠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게 정말이구나 체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벌써 어, 입장 신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정보방 지금 아카데미 구독자 커뮤니티 다 합쳐서 3,000분이 넘게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저도 개인 투자들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아요. 과거에 이제 고점에 물려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칙을 좀 지키면서 올해도 또 좋은 그런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왜 못 잡느냐? 저는 그 이유가 정보와 어떤 그 습관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보를 아무리 얻어도 활용할 수 있는 그 검증된 시스템이나 실시간 그런 어떤 그 대응 채널이 없으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기가 쉬워요. 유튜브만 보고 방송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아주 최악인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도 이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도움 관점만 잡고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만 잡고 도움을 얻기 위한 방송이지 무료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또 드릴 텐데 먼저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섹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시각을 접하십시오. 라이브 방송이든 뭐 커뮤니티든 공부든 자료 활용이건 어떤 형태로도 검증된 전략을 공유를 하고요.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는 그런 또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혹가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명 절대 허황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더 넓은 시야로 시장을 보시고 정말 의미 있는 자산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하고 최대한 빠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자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은 한국 주력 산업 관세 폭탄 맞으면 증시 부진 길어진다. 포스코홀딩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이익 뚝 이거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양도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말씀드렸고 금양 지금 보수적으로 보셔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락세가 강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기보다 더 거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어, 외국인들 순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이런 뭐 관세 폭탄 좀 안 좋은 그런 그 뭐 박살나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히 말해서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뭐 반도체,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철강까지. 우리가 수출하기 좋은 산업들이 대부분 관세 부과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기업의 실적이 타격을 입을 테고 그건 곧 코스피 코스닥 전반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 가능성도 있다. 보수적으로 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락장에서 보면 기아, 뭐 LG전자,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뭐 H전지는 다 전체적으로 다예요. 예? 심지어 뭐 환율도 다시 1,500원 가능성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2018년도의 무역 전쟁이나 2022년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글로벌 긴축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원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도 증시도 크게 흔들리는 게 보통 이게 패턴이에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신흥국 통화인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시적 관점은 대략 요 정도로 딱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섹터인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손실이에요. 지금 고점 대비 70%에서 80%까지 거의 주가 붕괴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는 게 아니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대표님 여기가 저점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텐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 아닐까? 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려도 미국 내 생산을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들의 질문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이라는 보장이 없다. 하락장 한가운데서 70% 빠진 종목이에요. 7, 80% 이상 빠진 그 주식입니다. 예? 이런 종목이 더 빠지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예? 특별히 작년 말이나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2차전지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이미 시장에서는 여러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이게 다 2차전지 코멘트예요. 여러분들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예? 1월 23일 전체적으로 2차전지 비중 조금만 축소해 주세요. 1월 23일이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또 2차전지 비중 축소해라. 반도체 관련주 가겠다. 이때가 1월 22일 2차전지 시장이 좋지 않다. 이때도 1월 18일 다 2차전지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2차전지 비중 축소하시라. 이때가 1월 25일 계속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2차전지 축소, 2차전지 축소. 이 다 코멘트예요, 여러분들. 비중 축소. 매도 관련. 결국에는 나중에는 2차전지 아예 비중이 없어요. 저희 제로예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저희 엔비디아 투자할 때도 좋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제가 2차전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단순히 예측해서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됐었고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나온 데이터와 흐름을 제대로 읽으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신호, 캐즘, IRA 보조금 축소의 폐지 우려, 투자 과잉,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조정, 배터리 업체의 조정, 예? 물량 재고,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게 이미 2023년 중후반부터 서서히 드러났어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차전지 종목들 너무 비싸다. 미칠 듯이 오르는 주가가 실적이나 미래 전망을 뒷받침을 안 되는 그 기업들이 많다. 어떤 종목은 PER이 몇백 배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적을 했죠. 근데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미래 산업인데 PER은 의미가 없죠. 몇백만 원 간다는데 엔비디아 뭘 하려고 투자를 합니까? 예? 몇백만 원 간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또 얘기를 했다. 막연한 기대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벌써 지금 뭐 보면은 70% 80%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2000년대 저점이다라고 계속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은 90% 빠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금양 같은 종목만 봐도 제가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을 권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버티셨다가 큰 손실을 보셨죠. 실제로 계속 말씀드려서 이게 다 금양 여러분들 코멘트입니다. 이거 9월 달에도 금양 물량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양 2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다. 예? 할 사람 하고 이게 안 들어요.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13만 원대에서도 저희 물량 정리하고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게 타이밍과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얘기를 해줘요. 그 성과 앞에서 그 누구도 깔 수가 없어요.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이라 언젠가 오른다라는 말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1년 후일지 5년 후일지 뭐 7, 8년 뒤일지 몰라요. 이 사이에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폭락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 폭락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성과가 천차만별로 또 여기서도 또 갈려요. 제가 계속 매수하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빠질 때가 보인다. 그때는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이제는 2차전지 종목이 이미 크게 이 떨어진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여기서 더 일어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잘 들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IRA 보조금 이슈가 남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그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생산 세액 공제 AMPC 같은 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뭐 폐지는 못하겠지만 폐지할 수 있다는 그 퍼센테이지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법률로 제정된 걸 행정 명령만으로 없애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최악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부 기조가 바뀌면 의회 절차가 또 뒤따를 수가 있고 정책적 불확실성은 한동안 결국에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당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어요. 근데도 듣질 않아요. 색안경만 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잘 보십시오. 보조금이 축소가 됐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뭐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뭐 지금도 이제 조정을 하고 있지만 미국 사업에 악영향 끼친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이거 악영향이. 생산을 해놔도 살 사람이 생각보다 적으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럼 그 공장에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 비용의 감가상각 부담은 고스란히 배터리 업체들이 지게 됩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터리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중국 때문에 수혜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과의 경쟁 공급 과잉을 생각해야 돼요. 전기차 시장이 내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배터리 공장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와서는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어떤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지 못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고정비 때문에 적자가 커지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CATL이나 비아디 혹은 노스볼트 같은 업체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슈가 터지고 있고 보조금이 쪼그라드는 타이밍과 공급 과잉이 이게 같이 격차에서 맞물려 버리면 배터리 단가나 마진이 크게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캐즘인데 캐즘이 빠르게 극복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시장도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그리고 각국 정부의 이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서 수요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악재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고금리 시대에서 지갑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전기차 사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열이면 여덟은 고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전 같지 않아요. 이러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디게 간다. 그럼 모든 투자가 다 뒤로 미뤄진다는 상황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큰 캐파의 그 투자는 다 뒤로 미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차전지 주가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예? 지금도 이게 완전히 저점이냐?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집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영원히 이차전지 이 주가가 안 오른다가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불확실성이 커요. 크고 당장의 고강도 반등 그 모멘텀은 있습니까? 없어요. 고강도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신중해야 돼요. 오늘 좀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 우리가 지난 재작년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 시점에는 사람들이 믿기 싫었겠죠. 2차전지가 막 폭등하던 시기니까. 그러나 투자에서는 이 유행만 쫓으면 결국 뒤늦게 뛰어들어서 손실을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계속 비중 축소를 강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해외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슬라 저희 198달러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죠. 자산 증대 중이죠. 엔비디아 486달러에 투자를 했어요. 액분 전에 투자를 했어요. 그 밖에 지금 11개의 종목들, 신규 발굴한 종목까지도 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2차전지를 투자를 해서 여기서 팔아갖고 이윤을 창출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2, 3년 전 주가로 좀 돌아왔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는. 근데 이 S&P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P는 여기서 투자하든 여기서 투자하든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보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라이브 방송을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업들의 영업 현금 흐름 CFO 중에서 상당 부분을 설비 투자랑 연구 개발에 투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성장 투자 비율이라고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지표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 S&P 500은 40% 이상 수준까지 42%에 올라온 반면에 글로벌 다른 시장은 20% 3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즉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현금을 미래 먹거리 발굴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예? 투자를 한 만큼 성과도 그만큼 갖고 온다는 거예요. 투자가 많은데 수익도 많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혁신을 계속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실제로 증명을 해주잖아요. 예? 인재, 뭐 기술력, 자본 접근성, 대규모 내수 시장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동을 하면서 S&P 500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뭐 설비 투자, R&D 거기에 크게 투자를 해서 나서도 그만큼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 바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미국 시장은 아직도 여러분들 투자를 국내 시장만 바라봤다면 미국 증시에 미국 투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만 어,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라방 때 미국 투자에 대해서 좀 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질 않아요. 미국 투자는. 뭐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자산 증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뭐 어디에 투자할 겁니다. 뭐 나는 뭐 여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까요? 2024년 실적 매출 72조 6천억 맞죠? 75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 2조 순이익 9,480억 근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빠졌고 순이익도 50% 이상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철강뿐만 아니라 이천지 소재 포스코 퓨처엠이죠.까지 다루고 있는데 철강 수요 부진, 이천지 소재 부진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 밝혔고 2030년 이후까지 이제 목표로 설정한 그 시택10 산업 전략이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5년 이상 이천지 투자는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메탈 가격 하락 여러 가지 이슈로 다 이 접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미국 내 규제, 관세, 원재료 조달, 인프라가 너무 복잡해요. 예, 쉽지 않아요. 배터리 기업도 많이 향후 뭐 10년 뒤에는 글쎄요. 뭐 수십 개 이런 그 기업들이 탄생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예, 몇몇 기업만 성장을 가져갈 것이다. 이차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내 이천지 업체 부품 소재주 뭐 LNF,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지금 보면은 뭐 실적이 꺾이고 있죠. 예. 그리고 신규 투자도 보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에 상장된 이천지 장비주들도 주문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분명한 거는 올해는 예전에 그 전기차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폭발하면서 모멘텀을 탔던 그 시기 있죠. 그거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분산 투자, 해외 투자 이거 비중 조절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사람들이 지난 1, 2년 동안 뭐 2000년대 대박 테마, 대박 섹터다 그쪽에 이제 올인하는 경향이 되게 컸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2000지 영상만 계속 추천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유일한 길이구나라고 착각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결국에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기회비용 다 날라가는 거예요. 저점을 잡아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잡아도 문제예요. 예? 박스권 횡보. 근데 세상은 넓고요. 투자할 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SMR부터 시작해서 해외 투자, 뭐 이 사이버 보안, 우주 항공 섹터라든가 뭐 해양, 신재생 에너지 너무 많아요. AI, 반도체, 예? 바이오, 배당주. 특히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태에서 채권 투자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언제 가나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또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이 분야가 진짜 미래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면. 조금 늦게 사셔도 된다. 지금이 정말 저점이고 여기서 바로 폭등한다면 이미 하락장에 투자 안 했던 사람이 좀 손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깊이 빠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더 빠질 리 없다고 샀다가 결국에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추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이거는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일단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기업의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거나 트럼프 관세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나 이런 게 좀 확실해진 뒤에 진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나름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겠다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야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종목 선정을 잘하세요. 2차전지 섹터라고 다 기업에 다 깔아놓지 마시고 굉장히 까다로워야 합니다. 예? 어떤 기업은 수주 잔고가 충분히 쌓여 있고, 예? 또 어떤 기업은 미국, 유럽 뭐 여러 지역에 이제 골고루 협력 이 라인을 갖고 있어서 위험 분산이 되는 또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특정 지역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계약이 자꾸 바뀌는 기업도 있고, 계약서도 불명확하고, 기술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의문스러운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각자 기업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조언과 소통을 원하시면 커뮤니티 신청하시고, 2차전지니까 오르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밸류 체인을 살펴보십시오.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 섹터별로 사실상 내부적인 흐름은 다 달라요. 2차전지 시나리오 어,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 시나리오죠. 일단은 IRA 관련입니다. 이 IRA를 완전히 폐지한다. 에? 폐지? 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상 없어지겠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 생산을 해도 수익성이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예. 실제로 완성차 회사들이 그러면 굳이 전기차를 많이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 특히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주가는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어, IRA 중에 일부만 손질을 하고 얘를, 예? 좀 이렇게 손질만 좀 하고 전면 폐지는 못한다라는 입장이 좀 큰데, 이렇게 되면 보조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역 원산지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거나 배터리 부품 내 이제 중국 비중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시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 최악의 어? 악은 피했다라고 어느 정도 안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악재예요. 이게 자체가 악재라고요. 그럼 이 악재가 주가 하방을 떠나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빅뱅 폭발 팍 치고 올라갈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굳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는 추가로 굳이. 물론 세상 일이 늘 이 복합적으로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모든 시나리오 뭐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제가 뭐 예측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건요, 발표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데까지 소요가 되게 많이 걸려요. 그쵸? 근데 이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호재가 없어요. 계속 2차전지 지금 조정에 대한 기업, 완성차 업체, 배터리 기업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반등이 잠깐 있으면 외국인 수급이나 뭐 단기적인 매매들, 예? 단타성 매매들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할 바에 아예 잠시 접어두자는 거예요. 2차전지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섹터만 파고들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자산의 위험 관리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께서 정말 많이 후회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작년에 2차전지 이 엄청난 큰 손실을 봤는데, 사실 그때 윤 대표님 말씀 듣고 다른 분야로 분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굳이 다시 2차전지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한 부분도 썼고,
믹스를 하고 다른 성장 분야도 찾고 현금 비중도 좀 가지고 워렌 버핏 보십시오. 지금 작년부터 계속 현금 비중 지금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잖아. 워렌 버핏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아카데미에서는 한 60% 이상 보수적으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결국에는 현명할 거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리밸런싱해서 자산 증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유튜버나 그 전문가들이 2차원지 미래라고만 이제 강조하다가 실제로 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폭락이 오니까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제보를 받거든요. 얘기를 들어요. 저희 구독자분한테. 예?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말했냐라든가 이제부터가 매수 기회라. 다른 방향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드려요. 당장 제 커뮤니티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 뭐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SK온, 금양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경고했었는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욕하던 분들도 많았지만 그냥 나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결국에는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면 결국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우상향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던 그 관련 뭐 주도주 같은 경우에 한번 꺾일 때 낙폭이 정말 크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2000년지 붐이 절정이었을 때 너무 많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어요. 주가는 미래 예상치까지만 미래 예상치까지만 미리 반영을 하는데 그 미래가 제 예상만큼 안 나오면 다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예전 고점에 빠르게 회귀할지도 미지수고 그 폭락 과정에서 개인 투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손절하고 혹은 물타기 하다가 더 큰 손실 보고 악순환, 악 로테이션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2차전지 종목을 추가로 산다? 2차전지 저점이다라고 방송을 한다?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로 계속 더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조언은 조금 더 지켜보자. 기업 실적이 회복되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정될 때 슬슬 들어가도 된다.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잠시 놔준 거예요, 기회는. 우리는 더 큰 손실을 막았는데. 예? 이게 오히려 더 큰 이익이죠. 주식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 보세요. 아카데미 보십시오. 2차전지 걱정합니까? 하지도 않아요 지금. 다른 섹터 얘기를 하고 있지. 한 섹터가 자빠져고 빠져도 다른 섹터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그 섹터가 회복되는 시점이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본질은 딱 두 가지, 두세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다. 관세 리스크, 고금리, 여러 가지 이 IRA 이슈, 뭐 지금 악재가 더 터질 게 많아요. 호재라고는 없습니다. 예. 호재라고는 호재 아닌 호재가 뭐가 있냐? 생각했던 것보다 악재가 덜 나오네. 이게 호재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둘째는 2차전지는 이미 큰 폭락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 완벽한 바닥이라고 100% 확신하기에는 위험이 남아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 그다음에 다른 섹터, 해외 투자, 현금 확보 이런 거 통해서 2025년은 준비하시는 거 좋아 보여요. 저는 2차전지 하나에 몰빵하는 거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좀 오늘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트를 길게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캐치프레이즈로만 전달하고 싫어요. 저는. 예. 저는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진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전 과정을 좀 따라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단순히 감이 아니라 이윤철중이라는 인간이 근거가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되죠. 예. 실제로 제가 지난 시즌 재작년 왜 금형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을 제가 금형을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손절, 청산, 권유를 했는지 기록도 다 남아있고 이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셨고 그때도 기사와 데이터 업계 동향 그리고 뚜렷한 불안 신호들 다시 잡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는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산업이 바로 들고 있는데 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막연히 감이 안 좋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사례도 다시 꺼내서 얘기를 드리면 얘는 철강 2차전지 쪽 양쪽을 다 하는 곳이에요. 작년 실적이 줄었다는 발표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네? 이미 뭐 예측을 했으니까. 그쵸? 포스코라는 이런 대기업조차도 상황이 쉽지 않다는데 하물며 규모가 더 작은 소재 부품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타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죠. 이 와중에 관세 이슈가 터져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수출하는 기업들 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나중에는 2차전지 업체들 예? 그래도 미국 현지 공장에 가동하면 되지 않냐? 트럼프 리스크는 뭐 없다는데 뭐 어떤 전문가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듣고 싶으시면 그거를 들으시면 되겠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쨌든 성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 집단의 성과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좋은 성과가 또 나타나고 있고 뭐 아무튼 저는 한동안 주가의 추가 압력, 추가 하락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우선 투자 참 과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가장 중요하고 이 참 투자 심리라는 게 되게 묘해요. 상승장이 한참 이어지면 누구나 이거는 끊임없이 오르겠지라고 착각을 또 하고 또 오르겠지 떨어졌다가도 또 오르겠지 착각하고 하락장이 오면은 역시 이 섹터는 망했어라고 좌절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 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다시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커요. 문제는 뭐죠? 그 몇 년 뒤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더 저렴한 가격이 올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몰빵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오른다라는 말도 맞긴 맞는데 언제 오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물려 있다면 여러분들 커뮤니티는 다 입장을 하세요.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미 물려 계시다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라도 현금을 마련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추가적인 자산 투자를 다른 섹터나 안전자산, 해외 투자에 나눠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새로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절대 한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그리고 기업 분석을 더 철저히 하고 기술적 지표든 수급 동향이든 일정 부분 안정화됐다는 그 시그널을 보고 조금씩 모아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이거는 제가 철칙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말해도 부족해요. 주가가 무너져도 모든 섹터가 동시에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업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로 손실을 상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 투자라는 게 항상 수익 창출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적기예요. 2014년 보십시오.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 지금 다 희소식만 들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스페셜한 자료, 여러분들이 찾기 힘든 자료들을 잘 분석해서 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외 리포트들 이런 것들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계속 좋은 그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아무튼 네, 예,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투자금 정말 소중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절대 무리한 그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항상 데이터와 성과 근거로 냉정히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윤철중 TV에서는 어, 시황이 어떻든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튼 뭐 지난 방송 내용부터 시작해 갖고 재작년부터 2000년지 비중 축소 계속 외쳤다는 저희 아카데미 이런 기록 등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목이 많이 다 쉴 지경이네요,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꼭 잊지 마십시오. 하락장에서도 이제 모두가 공포스러워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철해야 되고 오히려 비중을 잘 살피고 줄이거나 현금을 확보하거나 다른 분야의 기회를 찾는 데 힘써야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